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42회 기출문제의 이론 문제가 되겠는데요. 6번은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소매업으로 가정을 하고요. 자, 영업이익을 구하려면 먼저 매출액에서 빼주어야 될 비용이 뭐냐? 매출 원가 빼줘야 되고, 판매관리비인 급여 빼주어야 되고,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빼면 안 되죠. 차량 유지비, 판매관리비니까 빼야 되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빼면 안 되죠. 따라서 요 두 개를 빼지 말고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급여하고 차량 유지비를 빼주면 됩니다. 55만 원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25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25만 원이다라는 거 우리 가능하죠. 혹시 6번 문제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제 질문 내일 시험 보시는데 질문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의 8요소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이랬습니다. 항공상사는 세무상사에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 대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을 때 거래의 결합관계 뭘까요? 하는 겁니다. 찾았죠? 자, 민송이 씨 이 답이 뭘까요? 3번이요. 그렇습니다. 차변의 자산 증가, 상품이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그래서 수익 발생이 되는 겁니다. 차변의 개정 과목은 상품, 대변의 개정 과목은 상품 매출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8번. 항공상사는 본사 건물 벽면을 도색하고 관련 금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적절한 개정 과목은 물었네요. 자, 벽을 도색하는 것은 뭐가 되겠느냐 하는 건가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때 네, 고현진 씨 무슨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죠? 고현진 씨가 네, 뭐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네, 수선비로 처리하는 거죠, 수선비. 맞죠?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주식거래 관련 자료이다. 각 일자별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3월 1일 거부터 볼까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7,000원에 취득하고 거래 수수료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고 100주 곱하기 7,000원은 단기 매매 증권이죠. 차변이. 자, 그러면 5만 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 게 어디 있나요? 그게 아니라 그럼 3월 1일 거 분계가 맞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예. 틀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단기 매매 증권이 75만 원이 아니죠. 70만 원. 그 다음 2번은 12월 31일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의 공정가치는 한 주당 6,000원이 됐어요. 그럼 이때가 결산일이니까 평가를 해야 되죠. 우리가 7,000원에 샀는데 6,000원으로 하락을 합니다. 한 주당 1,000원씩. 그럼 100주니까 100주 곱하기 1,000원. 이만큼 자산이 감소하는 분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 감소,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오케이. 2번이 맞았다 이런 얘기죠. 맞은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군요. 그러면 답은 1번인가 봐요. 자, 3번 옳지 않나 보겠습니다. 3번. 10월 20일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50주를 한 주당 5,000원에 매각을 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했습니다. 자, 5,000원씩 50주 25만 원인가요? 25. 네. 25만 원 현금이 들어와야죠. 네, 그래서 차변의 현금 25만 원. 그리고 대변은 자, 이게 지금 얼마짜리예요? 12월 31일 날 6,000원으로 평가한 거죠? 6,000원짜리 50주를 판매한 거예요. 65, 30. 대변에 30만 원.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 30만 원. 맞았어요. 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이것도 맞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야 되는 거죠. 예, 틀린 거는 1번이니까. 그래서 2번, 3번도 맞았고. 자, 4번은 12월 31일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의 공정가치는 한 주당 8,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얼마짜리가 남았었어요? 6,000원짜리가 50주 남아 있었죠. 그러면 6,000원짜리가 8,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주당 2,000원의 가격이 상승했죠. 재고는 몇 주 남았어요? 곱하기 50주. 그러면 5, 20 그래서 가격이 올랐으니까 단기 매매증권 10만 원 증가하고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10만 원. 맞죠? 그래서 1번 맞았고 1번이 틀렸고 2번, 3번, 4번은 다 맞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9번 문제. 1번에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답을 쉽게 찾으면 뭐 밑에 거 굳이 다 해석해 볼 필요는 없겠죠. 자,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업부 김대리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화환을 구입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적절한 계정 과목이 뭐겠느냐. 영업부 직원의 결혼이니까 복리후생비 처리해야죠. 맞죠? 다음에 11번. 다음 거래에 대한 올바른 회계 처리는 한공상사는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 회수 불능되어 대손 처리하고자 한다. 대손 처리일 현재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70만 원이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70만 원 차변에 나머지 30만 원은 대손 상각비죠. 자, 대손 충당금 70만 원, 대손 상각비 30만 원. 그래서 올바른 건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4번. 다음에 12번. 다음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이랬어요.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4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결제하기로 했다면 현금이라는 게 나오나요? 네, 발생이 안 되죠. 이거는 미지급금 나오겠네요. 3개월 후에 결제하기로 했다. 기계를. 그래서 미지급금은 대변에 60만 원 나오죠. 외상매입금 없죠. 단기차입금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하고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찾으면 되죠. 장부상 현금 잔액이 10,000원이 있습니다.
실제 현금 잔액은 이거밖에 없대요. 그러면 이게 실제가 중요하죠. 네. 이걸로 계산해야 돼요.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이죠. 받으러음 아닙니다. 그래서 31,000원에다가 9,000원 더하면 41,000원에 500원. 답은 2번입니다. 네. 13번 같은 스타일 문제 지금 처음 봅니다, 여러분. 그죠? 네.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계산하는데 장부상 금액을 적용하느냐, 실제 금액을 적용하느냐. 우리가 실제 금액 적용하는 이유 아시겠죠? 지금 500원이 부족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대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처리해 버리죠. 그러니까 현금은 사실상 이렇게 고쳐지는 거예요. 실제 현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금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2번이 답이죠. 다음 1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비품 취득 및 처분 관련 자료이다. 2020년 1월 1일의 회계 처리와 관련 없는 개정 과목은 이랬습니다. 자, 2019년 1월 1일 비품 A를 30만 원에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 가치는 없고요. 정액법으로 상각을 해요. 그러면 1년 전에 이랬고 2020년 1월 1일 날 사용하던 비품을 2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답니다. 관련 없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군요. 그러면 1개월에 받기로 했으면은 미수금이 일단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비품을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비품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장부 금액이 얼마인가요? 1년 지났으니까 5년간 정액법으로 잔존가시 없이 상각한다. 그러면 1년에 6만 원이 되겠군요. 그러면 6만 원을 빼면은 30만 원에서 6만 원 빼면 장부 금액이 24만 원이죠. 장부 금액이 24만 원인데 20만 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없는 건 3번이다. 가능하시죠? 네. 다음 1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아래 항목과 관련한 결산 분계가 누락될 경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보험료는 월할 계산할 것. 뭘 누락했나 보겠습니다. 10월 1일 날 본사 건물 화재 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전액 비용 처리한 다음에 결산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란 말이죠. 이 9개월치, 이 9개월분은 아직 미경과 보험료입니다. 경과되지 않은 보험료니까 단기의 비용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분계를 어떻게 해줘야 되면은 대변의 보험료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 90만 원이죠. 9달 치면 1년에 120이니까 차변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잡아가야죠. 그래서 이 결합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차변의 선급 비용이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대변의 보험료는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란 말이죠. 소멸. 네. 이걸 누락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락했다. 누락된 내용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옳은 것이 뭐냐? 1번부터 볼까요? 당기 순이익을 물었어요. 자, 여러분 비용 취소를 안 하면은 비용이 많이 잡혔을 거 아니겠어요? 90만 원만큼 비용이 많이 잡혔으니까 이익은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익이 과소. 1번 맞았네요.
비용 취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42회 이론평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 질문 놓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없으신가요? 자, 다음은 실무 수행 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세상이라는 회사는 지갑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 10점.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거래처 안산문구의 사업자 등록증 관련 내용이 변경되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답니다.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 입력 자료를 수정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를 등록하시오. 이거 여러분 여러 번 해봤죠? 이거 거래처. 네, 그래서 이 메일 주소 추가해서 넣는 것도 많이 해보셨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성명, 그리고 주소 확인해 보시고 업태, 종목 이런 거 확인하셔서 고치면 됩니다. 이거 여러 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 문제. 이거는 어떻게 맞춰요? 당기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고쳐야 됩니다. 매출액부터 비교해 가면서 매출원가, 그 다음에 매출원가 맞췄으면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쭉 내려가면서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모두 확인해야죠. 그래서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오류 부분을 찾아서 입력하는 거. 이것도 여러 번 해봤죠. 근데 이건 안 고치고 갈 수가 없으니까 고쳐야 되겠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백데이터를 지금 이거 실행을 해야 되죠. 자, FAT 더블 클릭을 해서 설치, 확인, 수험번호는 이번에는 이거죠. 네, 진영수 선생님이 몇 시에 마무리하느냐고 문자가 왔는데 제가 잠깐 답변 좀 하겠습니다. 약 1시간 뒤? 약 50분 뒤? 그러니까 한 5시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R4 수험번호를 먼저 넣어야죠. 성명 입력하고 A형 AR4 네, 하면 이렇게 실행이 되죠. 자, 회계 눌러서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한번 열어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여기는 19670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시험지는 당기순이익이 35420이 돼야 되거든요. 자, 매출액 3억인데 만나볼까요? 매출원가가 1655. 자, 3억. 자, 여기서 2천만 원 차이 나네요. 여기 2천만 원은 아마도 기말 상품에서 틀리지 않았을까. 자, 1,500만 원인데 한번 받고 기말 3,500이죠? 예. 이거 많이 문제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말 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고쳐야 돼요. 여기 2천만 원 차이 나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상품을 3,500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차액 0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 와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다른 숫자 눌렀다가 상품 매출원가 가보면 165000 여기 기말상품 최고액 고쳐져 있습니다. 자, 아직 당기순이익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겠죠? 지금 35420. 예. 그러니까 이제 급여부터 쭉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화면을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여러분은 지금 이게 안 보일 수밖에 없네요.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자, 급여부터 한번 볼게요. 59150 맞았고, 15200 13 500 1230 2850 270 500 270 40만원 120만원. 이거 뭐 하나 이게 빠졌군요. 이자 비용이 누락됐네요. 이자 비용 931번 4250 플러스 당기순이익 35420이죠? 이제 맞았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35420 이런 요령으로 여러분 수정하시는 거 아마 여러 번 해보셔서 뭐 문제 없이 잘 하시죠. 닫아주시고 다음에 거래처 초기 2월 문제 외상매출금 장기대여금. 네, 뭐 이것도 해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꺼내놓고 이건 뭐 입력하는 거 여러분 어려울 게 없죠. 많이 해봤을 거예요.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외상매출금을 딱 찾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108 4,800만원 110 2,600만원 111 1,700만원 그러면 여기 차익이 0 나오죠. 그 다음에 장기대여금 밑에 이거 오른쪽 클릭해서 또 167 5,200만원 이렇게요. 차익 0 나왔죠? 네. 네, 이거 보고 그대로 입력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쉽게 10점 해결했고요. 자, 거래자료 32점짜리 1번 문제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문제가 있는데요. 자동차세, 재산세, 세금과 공과입니다. 상품 배송용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면 6월 30일자에 일반 전표 가셔서 6월 30일 출금 세금과 공과금 817번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금액이 436이죠.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해 볼게요. 그 다음 문제부터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문제 있네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기업주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영화 입장권을 현금으로 구입했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1번 출금으로 하면서 이거는 계정 과목을 무엇로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민송이 씨 뭐로 할까요? 인출금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1번 인출금 금액이 18,000원 맞네? 네, 18,000원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개인 사업자가 가져가면 인출금 법인에서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사내 연수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제공할 도시락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이래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하면서 이 도시락을 교육비로 포함시키겠대요. 교육훈련비로 처리해라. 네. 네, 개념 과목을 차변은 알려줬고요. 차변은 알려줬고요. 고현지 씨, 대변은 뭐가 될까요? 네, 미지급금이죠. 네, 미지급금. 그래서 7월 18일 교육훈련비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합니다. 금액은 720이네요. 7월 18일 차변의 교육훈련비 800번대 대변의 미지급금 카드사를 안 받네요. 신한카드 (720) 플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거래 입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은재 펜시에 여성 지갑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이랬습니다. 네. 은재 펜시에 여성 지갑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네. 우리 회사가 지금 지갑을 도소매하는 기업이죠. 8월 1일 수취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잔액은 자기합수표로 받았어요.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8월 1일 날 계약금을 얼마 받았는지 안 알려줬네요. 그러면 가서 볼게요. 8월 1일 네, 선수금 은재 펜시에서 10만원 받았습니다. 10만원 받았어요. 100만원 중에서. 자, 요거 분계 한번 해보실래요? 누가 할까요? 윤나라 씨 한번 해볼까요? 윤나라 씨. 안 되시, 차변의 선수금, 그렇죠. 그렇죠. 자기합수표 현금이죠. 네. 대변은요? 그렇죠. 상품 매출입니다. 네. 자, 날짜는 8월 5일 날짜예요. 8월 5일 대변의 상품 매출 401번 100만원 차변의 선수금 거래처가 은재 10만원 차변의 현금 90만원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다음에 5번 약소금 수치거래라고 되어 있어요. 8월 17일 유진 아울렛에 상품을 매출하고 전자어음을 수취했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하라. 네, 요 분계를 한번 김시현 씨 한번 해볼까요? 차변에 네. 받으러옴 유진 아울렛. 네. 대변에 상품 매출. 맞았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저는 8월 17일. 8월 17일. 차변에 110번 받으러 거래처가 유진
그렇죠. 1200만 원이고요. 대변은 상품 매출. 401번. 1200만 원. 바드럼 줄을 클릭하고 F3을 눌러서요. 이 문제는 자금 관리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이쪽으로 화면을 좀 옮겨놓고 제가 자금 관리를 해서 입력하겠습니다. 5번 전자음이니까 이걸 6번으로 바꾸고 어음번호 020-2020-0827 002244-667 자수 발행일 8월 17일 만기일 2020-1117 지급은행 우리은행 내려와서 엔터 지정 충정로 여러분 이거 많이 해보셨죠? 자금 관리까지 잊지 말고 침착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 30만 원짜리 뭐예요? 이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했군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어요. 8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기한일에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고용보험료 중 12만 원은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고 18만 원은 회사 부담분이다. 네, 그럼 원천 징수한 것과 회사 부담분을 개정 과목을 달리 해야 되죠.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대요. 네, 거래자료 입력하라. 이거 뭐 많이 해보셨죠? 나지수 씨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차변에 네. 예수금 12만 원, 네. 복리후생비 18만 원, 네. 대변에 보통예금 농협은행 30만 원이요. 네, 잘했습니다. 9월 10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 농협은행 30만 원이고 차변에 예수금 12만 원이 되고 차변에 복리후생비 18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네. 맞죠? 복리후생비. 자, 이런 문제 많이 해봤습니다. 다음에 7번 대손해 발생과 설정. 9월 23일 날 매출처 짱구 상사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50만 원이 회수 불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그러면 9월 23일 현재 날짜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먼저 봐야 됩니다. 250만 원만큼 있는지. 합계잔액 시산표 가셔가지고 9월 23일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것이죠. 대손 충당금이 91만 원 있습니다. 이 91만 원. 그래서 91만 원은 대손 충당금 차변에 적어서 상계시키고 모자라는 것은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처리한다. 알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차변 250만 원을 먼저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짱구 상사. 자, 날짜가 9월 23일. 대변의 108번 짱구 상사 250만 원. 차변에 108번에 1을 더해서 109번 대손 충당금이 아까 저기 잔액시산표에서 91만 원 다시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159만 원이 대손상각비예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1590)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이 8번 문제.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있습니다.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소연 상사에서 상품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우리가 구입하기로 하고 이체했단 말이에요. 네. 이 분계 어떻게 될까요? 구지은 씨, 이 분계 어떻게 될까요? 차변의 선급금이요. 네. 그렇죠. 선급금 소연 상사. 예, 소연 상사. 대변의 보통예금 농협이요. 예, 맞습니다. 25만 원. 11월 10일 날. 차변의 선급금입니다. 계약금 지급한 거. 소연 상사가 되겠고. 보통예금 농협은행.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자, 다음에 9번째 문제. 기타 일반 거래 인터넷 사용료 45,500원이네요. 10월분 사무실 인터넷 사용요금을 납기일에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네, 이거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건데요. 김희연 씨가 한번 해볼까요? 차변의 통신비 45,500원, 네, 대변의 보통예금 농협은행이요. 그렇습니다. 네. 차변의 통신비죠. 45,500원. 그래서 11월 20일 차변의 통신비 814번 써야 돼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대변의 보통예금 거래처 농협은행으로 꼭 넣어주시고. 자, 10번째 문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네, 전기요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영업부 사무실에 10월분 전기요금을 납기일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납기일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력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것. 네. 납기일에 현금 납부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 보니까 납기일이 어디 나와 있겠죠. 예, 이날입니다. 11월 27일. 네. 그래서 전력비 출금 전표로 11월 27일 날 금액은 16만 원이죠. 16만 원 입력할까요? 네. 11월 27일 납기일로 출금 전력비 (816번) 16만 원이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래자료 입력 문제 10개를 다 해봤는데 뭐 특별히 어렵게 하는 문제는 안 보였습니다. 네, 특별히 어렵게 하는 문제는 안 보였어요. 그 다음에 입력 전표 수정하는 문제 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 방문에 사용할 음료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래요. 거래처 방문할 때 사용할 거라면 접대비로
정리하는 거죠. 거래 자료를 수정해라 그랬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9월 14일 거 한번 볼게요. 아, 복리후생비로 잘못했군요. 813번 접대비로 바꿔야죠. 자, 금액은 16,000원 맞는지 보겠습니다. 금액은 맞았습니다. 계정 과목을 고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수정 문제는 전표 누락. 네, 영업부 직원이 출장 시 수취한 영수증이다. 출장 경비는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회사는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네, 현금 지급하면서 여비교통비를 했다는 거예요. 누락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건 아예 누락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11월 25일자 여비교통비로 그냥 입력을 하라는 얘기죠. 8,500원. 네. 자, 11월 25일. 출금. 여비교통비. 8,500원. 아니다. 아, 맞죠? 할인을 받아서 8,500원 맞죠? 금액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 증빙, 이런 증빙이 자꾸 그 새로운 스타일의 증빙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영수증을 보는 영수증을 보는 요령이 날짜 어디 있는지 잘 찾으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금액이 이렇게 두 군데 있을 때 너무 서둘러 가지고 여기 잘못하면 이 9,600원을 사용할 수도 있겠어요. 이거 아니고 8,500원으로 해야 되겠구나. 네,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표 누락된 건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문제, 가계정 정리 문제가 나왔네요. 가수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성주 김밥에 대한 1개월분 임대료 금액으로 확인이 되었답니다. 네, 가수금이 있는 모양이에요. 단 가수금에 대한 거래처를 입력할 것. 그러면 성주 김밥이 거래처니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수금은 부채였으니까 오늘은 차변에 적어야죠. 부채 감소. 대변은 뭐예요? 임대료, 수익 발생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결산이니까 날짜는 12월 31일입니다. 자, 12월 31일 차변의 가수금 부채 감소, 성주 김밥 거래처 넣으라고 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가수금을 조회해 봐야 되겠군요. 왜냐면은 금액이 안 나왔어요. 금액이.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에 12월 31일자로 가수금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부채에서. 네, 100만 원이군요. 100만 원. 더블 클릭해서 볼까요? 네. 네, 12월 1일 날 100만 원이 입금이 됐었어요. 예, 이영서라는 사람한테서. 네, 그래서 100만 원인 거 여러분 확인하셨죠? 일반 전표에 와서 100만 원 금액을 확인했으니 대변이 뭐예요? 뭘로 확인됐냐면 임대료가 들어온 거예요. 임대료 수익 발생 100만 원. 가계정 정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수금의 거래처 그거 아니고 그 가수금 그때 있던 이영서 그 사람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성주김밥은 나중에 확인한 결과 임대료 지급한 업체고 한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00만 원이 이영서였나 보다. 네. 거래처 코드를 가수금 계정에서 보니까 원장에 이영서로 되어 있네요. 맞네요. 네. 네. 지금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방금. 저요. 민송이 씨, 이야 대단하죠. 네, 맞습니다. 성주김밥이 아니고 이영서로 해야 돼요. 네, 여기 거래처를 이영서로 가수금 처리할 때 이영서로 해놨기 때문에 아주 잘 보셨어요. 자,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이영서로 고쳐야 돼요. 성주김밥 하면 틀립니다. 자, 이 거래처가 틀렸을 때, 네, 아마 이거는 거래처를 아예 안 썼으면 감점 처리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틀렸을 때도 감점 처리할지. 네, 하여튼 조심하셔야 되고. 네, 거래처를 누락하면 원래는 감점입니다. 감점. 이게 이제 4점짜리인데 2점을 감점할지 1점을 감점할지는 모를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 다음에 두 번째,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문제죠. 기말 현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1,000만 원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150만 원을 계상했다.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 건물에다 1,000만 원, 비품에다 150만 원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면 되는 문제죠. 자, 결산자료 입력합니다. 1월부터 12월 확인.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감가상각비죠. 1,000만 원, 150만 원. 건물에다가 1,000만 원. 비품에다가 1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예, 확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리고 닫고 일반 전표에 와서 뭐 조회 한번 눌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 문제 다 마쳤고요. 회계정보 분석 문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일자금 명세 조회. 그러면 일일자금 명세도 여러분 몇 번 보셨죠? 일일자금 명세. 3월 31일 일일자금 명세의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3월 31일을 정확히 넣으시고 엔터 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자, 보통예금이 285976000이다. 어디 보통예금 28 틀렸네요. 260586000인데 그래서 올바르지 않고 당좌예금이 26200이다. 어디 당좌예금의 잔액을 보라는 거예요. 26200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했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답안수록 눌러가지고 2번 이렇게 찍어줘야 되죠. 다음에 총계정 원장 조회 문제죠.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열어야죠. 여기 있죠. 총계정 원장. 엔터 모두 열어놓으세요. 총계정 원장 1월부터 6월 중 복리후생비 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과 가장 적게 발생한 월은 각각 언제이냐. 그러면 복리후생비 여기서 찾아요. 비용 쪽이니까 좀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있죠. 1월부터 6월 사이에서 가장 많은 건 2월, 가장 적은 건 3월입니다. 2월, 3월. 3번에 답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수록 눌러서 3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다음에 합계잔액시산표 또는 계정별 원장 조회. 합계잔액시산표 조회를 하죠. 합계잔액시산표 12월. 12월 맞나요? 어디 볼까요? 상반기에 지급한 우선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네, 상반기에 지급된 그러면은 여기를 6월달로 줘야 되겠네요. 6월달 6월 30일로 그죠? 그래서 상반기에 지급된 이자 비용 중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금액은 얼마인가? 이자 비용을 더블 클릭해 봐야 돼요.
그러면 원장으로 연결이 돼요. 자, 내려와서 비용의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죠? 여기 90만 6천 원을 더블 클릭하면 이 내역이 보입니다.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우선 13만 1천 원 있고 단기, 장기 1월 달에 한 번 6월 달까지 장기 차입금이 단기가 딱 한 번 있어요. 25만 1천 원.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좀 써야 되겠네요. 계산기를 써가지고요. 906에서 906,000에서 빼기 단기 차입금으로 지급한 게 여기 딱 2월 달에 한 번 있었어요. 251,000 빼주면 655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51000, 655000 3번 이렇게 나오더라. 조금 계산이 필요한 문제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조회 문제가 이건 3번은 약간 좀 스타일이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3번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답안 수록 눌러서 여기 3번 시험 볼 때는 USB 저장 누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42회 기출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뭐 도움될지 모르겠는데 네. 교재에 보시면 교재요. 116페이지에 그 거래처 코드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 나와요. 네. 116이요? 네. 네네. 채권 예금. 네. 그렇죠.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채권, 채무, 예금. 예. 이런 계정 과목들은 거래처 넣어야 돼요. 잘 보셨어요. 잘 보셨고, 아까 가수금은 원래 가수금은 그 마지막에 거래처 코드 넣으라고 했던 것은 원래는 가수금의 거래처 코드 잘 입력을 안 합니다. 근데 이번 문제에서 아까 결산 문제에서 가수금 처리할 때 누구의 그 사람 이름으로 통장에 찍혔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래처를 등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수금에서는 거래처 등록을 했던 거예요. 이제 거래처 코드를 넣었던 거고, 여기서 가수금 등이라고 했지만 실제 시험에서 가수금에서는 거래처를 문제에서 잘 출제를 안 합니다. 거래처를 안 알려주면 입력할 수가 없죠. 근데 이번에는 가수금이 거래처가 있었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 네, 또 좋은 의견이었어요. 네, 116페이지 거기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질문? 강사님, 네, 시험 볼 때 이제 객관식 있잖아요. 네. 답안 수록해야 되는 객관식이랑 이거 전표 입력하는 거랑 순서 뒤죽박죽 막 해도 돼요? 그러면요. 네, 시험 보는데 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부터 먼저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이론 문제는 나중에 시간 없을 때는 그냥 번호를 찍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을 먼저 하기보다는 실기를 먼저 하기를 권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기도 맨 뒤에 있는 요 세 문제가 이게 무려 세 문제가 18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맞출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맨 뒤에 있는 그 문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실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론을 하시는 게 유리하겠다.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선생님, 그 디지털 시계 착용해도 되나요? 디지털 시계라. 디지털 시계 상관없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 문자로 시계 보여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네.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시계이기 때문에. 워치 같은 거는 하면 안 되죠. 핸드폰하고 연결되는 거요? 네. 네. 예,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핸드폰 우리 핸드폰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그거는 곤란할 거예요. 그 지금 채팅창에 윤나라 씨가 시험 볼 때 종이에 적어가면서 할 수 있냐고 질문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종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 시험지를 말씀하신 거죠? 나라 씨. 따로 가져가진 못하나요? 종이를 꺼내 놓으면 아마 좀 의심받을 겁니다. 종이를 꺼내 놓으면 무슨 종인지 이거 와서 감독관이 자꾸 신경 쓰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꺼내 놓을 수 있는 종이는 시험지, 지금 이거 받으신 시험지 있죠? 이거 시험지 마음대로 여러분이 끝나고 시험지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지에서 여러분이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주은 씨가 누구죠? 그래서 여기 시험지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일 수험표 다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수험표. 그 회사요? 수험표에도 빈 여백이 있잖아요. 수험표 각자 프린트 오는 거죠. 그렇죠. 프린트 안 하셨어요? 했어요. 예. 접수증이 아닙니다. 수험표가 따로 있습니다. 윤나라 씨. 선생님, 수험표 인쇄는 10월 12일부터 가능했어요. 원서 접수할 때 접수증이 아니에요. 반드시 수험표 출력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네, 전소연 씨. 그 시험지가 예, 사이즈가 큰가요? A4 사이즈예요. A4 사이즈예요? 예, A4 사이즈. 이렇게 한 번에 묶여 있나요? 예, 옆으로 넘길 수 있도록 묶여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라.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혹시 네, 시험 끝나고 예. 답 시험지 이렇게 생겼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넘. 답을, 시험 끝나고 답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바로요? 바로가 아니고요. 내일 밤 8시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내일 밤 8시. 그러니까 시험 보는 그날 당일 밤에 여러분들 그 원서 접수했던 사이트 있죠? 거기에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시면 답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험 볼 때 종이에 적어가면서 할 수 있나요? 네. 예, 윤나라 씨 수험표는
접수증은 아니에요. 수험표 인쇄하셔야 돼요. 이 수험표에 출력을 했는데 아, 예. 사진이 안 뜨는데 괜찮아요? 사진을 안 넣으셨어요? 네, 사진을 넣었는데 X박스 떠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안 되는데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본인인가 확인하거든요. 이렇게 수험표를 이렇게 출력하니까 X 표시 떠가지고 사진은 안 나왔어요. X 표시라는 건 뭐가 인쇄 방식에서 뭔가를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요. 저 인터넷 웹브라우저가 어떤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X 표시 안 나도록 해서 인쇄하셔야 되는데 집이 가까우시면 학원에 와서 인쇄해 보세요. 네. 몇 시에 오실 건가요? 다시 집에서 확인해 볼게요, 한번. 예, 다시 집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예, X표된 거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내 거 사진이 있는 걸 수험표를 인쇄해야 돼요. 네. 자, 또 궁금하신 것이 많으셨군요. 그동안에 확인을 안 하셨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아니, 사진 있잖아요. 예, 예. 제가 그때 접수할 때 사진이 없어서 네. 그냥 얼굴 나온 핸드폰 사진 넣었는데 상관없어.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 증명사진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는 뭐 지금 넣더라도 지금 입력하더라도 내일 그게 출력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증명사진이 만약에 있으시면 오늘이라도 그 좋은 잘 찍은 증명사진이 있으시면 다시 올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합격증에는 제대로 나와야 되니까. 우와. 예. 그래서 사진은 잘 찍은 사진을 올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떡한다. 저도 사진을 그냥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했는데, 뭐 상태가 괜찮은 모양이죠. 휴대폰으로 찍어서 한 것도. 네.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자격증에 이게 보여도 문제 없다 싶으면 뭐 큰 문제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좋은 사진을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제대로 차려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시는 게. 그게 좋. 선생님, 예. 혹시 그 FAT 1급 내년에도 계속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FAT 1급 개강은 이제 이번에 21일 날 개강을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년 1월 달인가 개강이 있어요. 예, 10월 21일 날 하고 11월 달에는 TAT 2급하고 1월 달에 끝나니까 1월 10일경에 개강 예정입니다. 아, 그럼 할 때 내일 배움 카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예, 돈이 많으시면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안 받으시면 수강료 전체를 내시면 되고요. 아, 예,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 받으면은 지금 2020년도 기준은 15%만 본인이 냅니다. 네, 내년에는 또 자기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될지 해마다 좀씩 바뀌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요. 올해는 세계는 15% 본인 부담이. 감사합니다. 네. 수험표 사진 화질이 좀 깨져 있는데 이건 상관이 없나요? 네, 좀 깨진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감독위원들이 깨끗하게 잘 인쇄된 걸 가지고 옵니다. 아, 예, 여러분 것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예. 인쇄가 조금 잘못된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커말 2급도 내일 배움 카드로 배울 수 있나요? 있습니다. 네, 커말 2급 과정은
올해는 지금 10월 29일 종강이 마지막이고 이거 역시 내년 1월 달에 있습니다. 커말 2급은 내년 1월 15일경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